당연히 대장 아파트 알아줘야 되고, 특히 실거주장 위주로는 이렇게 장 아파트 좀 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언젠가 서울의 어떤 부분에 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좋은 이렇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데도 대장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아, 이런 것들 중에서도 좀 거주 환경이 괜찮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학원가도 있고 초등학교도 좀 갖고 있고 이런 데는 언젠가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내가 만약에 막 강남에 대장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인데 거기에 좀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B급지, C급지, D급지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대장 아니면 안 살 겁니다. 이것보다는 어디가 상대적으로 싼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 가서 대장 아파트를 왜 보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실거주도서로 좋고, 아니면 여기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대장부터 박살났다? 그럼 대장부터 보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요런 아파트 장안 현대홈타운이라던가 뭐 여기로 치면 전농 우성 아파트라던가 뭐 이문 쌍용 아파트라던가 이런 아파트를 내가 이제 뭔가 갭 투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랑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랑 이제 얘 전통적인 뭐 가격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한 5% 정도 차이가 났다. 뭐 10% 정도 차이가 났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15% 차이가 나네? 그럼 얘가 더 지금 싸졌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대장과 비교를 좀 통해서 흐름이 어쨌든 대장이 탔다. 근데 얘는 아직 안 탔다. 이럴 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들이 어떤 데 위치를 해고 급지가, 그리고 몇 년 차가 됐고 이런 것들을 봐주기 좋다. 이거는 제가 이제 손품왕에서, 저는 손품왕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 거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어떤 사이트에 뭐 유료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동네 입지를 가고 임장 갔을 때 이런 어떤 급지를 보고, 내가 여기서 실거주자나 뭐 청약자로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대장 아파트를 진짜 쌀 때 전세가도 안 좋지만 진짜 돈으로만 밀어넣기 위해서, 아니면 그 근처에, 아, 요렇게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면 이 근처에 재개발 아파트가, 아파트 재개발지가 여기와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갈 건지, 아, 저기 대장 가는 거 보고 내가 최소 갭이 여기 왔을 때, 좀 여기서 C급지, D급지 되는 아파트들이 변화가 있다면, 변화가 있는데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들이밀 건지, 이런 거를 보고 내가 여기서 어떤 아파트들에 좀 관심을 가질지, 이런 것들을 봐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장 아파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평형으로 한번 21년부터 지금까지 눌러보세요. 그런데 완전 초대형보다는 보니까 막 9평도 뭐 중간에 12안에 막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냐면요. 음,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종착지는 사람들이 이제 급지 갈아타기를 안 하고 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형으로 갈아타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막 용산구, 뭐 강남구, 서초구에 이런 거 전체 평을 눌러보면 막 난리 나요. 막 100평, 90평, 80평 아파트들이 막 120억 찍고 있고, 막 장악 한남 이런 것처럼. 뭐 반포주공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여기는 뭐다? 어쨌든 대형 평수가 당연히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20억 찍은 아파트들은 없었고, 요 구간이 그렇게 대형이랑 9평이랑 크게 차이도 안 났다. 그러면 아, 여기는 완전 최고급지는 아니겠구나.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대형 아파트들이 좀 들어갈 그런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주지만, 어쨌든 여기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이제 9평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전농 답심리 생활권, 그다음에 청량리 생활권 중에서도 용두동 좀 신축 위주로 청량역에 붙어 있는 애들, 그다음에 희경 인문 생활권 중에서도 신축 희경 2구역이 재개발돼서 신축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애들, 요렇게가 지금 들어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흐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대장 아파트들 위주로 어떻게 흐름이 변하고 있나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저는 레미안 크리스티 가져왔어요. 대장이니까 17억 찍었고, 얘는 이때 진짜 나름대로 10억 이상에서 거래가 좀 됐었고, 이때만 해도 22년 한 여름 전까지만 해도 좀 싸졌네. 지금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 제가 요때 막 임장 가게 되면 불안불안한데요 소장님, 이렇게 하면 이제 소장님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추석 뒤를 보자. 추석 뒤를 보자는 말이, 그때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이 이렇게까지 미친 그렇게 무서운 말일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추석 뒤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추석 뒤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정말 거래 안 됐죠. 10월 11월엔 거래가 거의 안 됐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닥을 좀 이렇게 찍어주더니 살짝 얘가 나름대로 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보면 최고가 대비 그래도 여전히 싸고, 전세가의 최고가는 좀 믿을 만하지 못한 게, 임대차 3법을 맞았던 이때는 다 전세가보다 많이 내려와 있고, 근데 이제 이 바닥이 어디쯤 다졌었다? 한 2018년쯤에 전세가, 2017년에 최고 전세가, 18년에 전세가쯤에 오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발. 얘도 또 보게 되면 좀 18년의 최고가보다는 좀 반발. 이렇게 경향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요게 18년, 19년 최고가보다는 딱 찍어 놓으면 살짝.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막 17년, 16년의 전세가를 보기는 쉽지 않고, 한 요 정도. 그래서 매매가도 어떻다? 나름대로 바닥보다는 조금씩 다 올라와 있다. 여기도 이렇게 찍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경향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 지금 사요 말아요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마다 어떤 주택수나 어떤 생활의 어떤 목적이나 생활권이나 뭐랑 다르겠지만 여전히 최고가보다는 진짜 많이 낮은 구역들에 있으니 어떤 사람이 좀 실거주를 노린다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주택 포지션에서 이 최고가보다 좀 낮은 데서 좀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서 사지 못했더라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공포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강력 매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1주택 포지션이 훨씬 더 낫다 아니면 갈아타기 포지션 낫다 이 정도로 했을 때 좀 자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 자산을 늘리고 벌리는 기회로는 나의 어떤 취득세의 현황과 종부세의 현황과 아니면 나의 어떤 보유세의 현황, 나의 남은 대출 여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래도 절망적인 구간은 좀 조금은 흠터면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게 전세가도 이제 슬슬 바닥을 찍은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매물 증감 쓱 볼게요. 제가 지금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주고받는 데 매물을 봤더니 12월부터 이때가 급하라 그랬잖아요. 매물수가 그래도 좀 급매 위주로 좀 거래가 됐는데 이때보다는 매물들이 싹 늘었어. 어디를 가도 그래. 22년 1월적 요렇게 요때보다는 다 최저점의 매물보다는 또 늘었어. 그러니까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조금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니까 어때요? 가격이 막 예를 들어서 10억 했던 게 한 7억 갔어요. 그 거래가 7억이 쭉 되고 지금 한 8억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8억 부르면서 호가가 또 그러니까 매물이 또 늘어났다. 이게 최저점보다는 요 정도쯤 될 때 내가 좀 나도 8억에 한 팔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매도 물량은 늘어났는데 전세가 더럽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진짜 1년 동안 전세 매물 이렇게 늘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떻다? 최근 경향은 전세가 좀 줄어든다. 그래도 좀 어디 위주로 줄어든다? 상급지 위주로 전세가 확 줄어들고 중하급지들도 전세가 소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시작된 게 2023년에 2, 3월의 모습이다. 저 월세도 마찬가지요. 이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대문구만 딱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동대문구에 있는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매매 물량들은 동대문구는 아무래도 좀 줄긴 줄었는데 다시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난 상태고요. 이문동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반등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문이경 뉴타운 집 아파트 단지가 많거나 그런 동네들은 용두동도 그렇고 아직 아닌데 어쨌든 신축 몇 개는 있지만요. 어떤 매물도 좀 늘었고 전반적으로 얘는 이제 뭐가 지금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뭔가 신축이 여기 지금 나오고 이렇게 물량이 늘었지만 뭐 2년 차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도 구축 위주로 있는 데들은 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소화가 되는 곳이 있고 이제 신축 입주가 늘어나는 곳이 있고 전농동을 보니까 이제 신축 입주가 늘어나는데 전세가 다시 늘어나겠고 앞으로 입주 물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가격 변동 볼게요. 아직까지는 확 떴다 동대문구 절대 아니다. 왜? 제가 상승순으로 동대문구로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지금 요렇게 많이 뭐 올라봤자 그래도 옛날 위에 다행인 게 11월부터 저랑 같이 임장 가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렇게 상승 누르면 한 달 전부터 상승 지역하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스물스물 이제 개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7개가 이렇게 뜨기 시작했고 하락순으로 봤을 때 최근 2달간의 거래에서는 다 좋은 동네죠. 왜? 이거 아까 제가 말했을 때 대장 동네 위주로 있었던 시비안에 여기 이름 다 들어봤잖아요. 방금 본 것들 중에서 크레시티, 뭐 SK뷰, 위브, 답심리, 레미안 카운티, 아름숲 다 전농가